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한 연구원이 경남 사천의 카이 본사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한 자료를 반출하려다 압수당한 사건은 국내외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 방첩사령부에 의하면 이 미인과 USB 메모리에는 무려 4에서 5년치에 해당되는 49개의 자료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은 올려놓은 채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주고 기밀 자료만 빼내려 했던 것인가, 한국인들의 배신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한국이 일본을 당황시킬 만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국산화해버렸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무엇보다 경남 사천의 카이 본사에서 붙잡힌 인도네시아 연구원의 가방에는 결정적인 증거인 USB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응은 사과는커녕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국 연구원이 카이에서 KF-21 관련 정보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으로부터 통보받았고 현재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다. 그렇지만 KF-21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탈퇴할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현지 매체 조나 자카르타가 이번 사건이 한국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한국을 비난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로 이 사건의 여파가 사업 탈퇴에까지 미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양국 관계를 해칠 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접근 제한 수칙을 잘 알고 있었다. 이번 논란은 한국 언론들의 보도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한국 언론과의 보도와 달리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은밀한 부위의 기밀 자료를 가지고 나오려다 적발된 게 아니라 가방 안에 들어있던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이 반출 금지한 자료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의 희망사항일 뿐, 만일 USB 안에서 유출되어서는 안 될 핵심 사안이 나온다면 안 그래도 분담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여론이 최악인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더 커질 게 뻔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즉 계속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 분담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 태도를 확실히 하라는 한국 정부의 압박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업체들은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데 반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사건이 커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 방산업체들은 기밀 유지를 위해 국정원이 지시한 대로 5단계의 보안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기밀 자료 자체를 USB에 담을 수 없고 특수한 장치에 담아 보관 이동하도록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기밀 자료를 USB 자료에 담아 유출할 수 없는 구조라 기술 유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1급 비밀을 취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내부자의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이 같은 기밀 자료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주지 않는 목리를 부리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 바로 기밀 자료를 달라는 것이었는데 카이는 이를 거부하면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에 대해 더욱더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을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로의 기밀 유출 시도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카이의 고위급 임원이 사무실에서 자료를 넘겼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 남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앞으로 한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대화를 회피해온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직접 대화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것이며 분담금 해결과 공동개발에 대한 의지에 대해 한국이 인리를 압박할 중요한 카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KF-21의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자 그간 물밑 접촉 중이던 사우디는 더욱 긴밀하게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한국과 사우디는 KF-21을 기반으로 하는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을 기반으로 개발하면 6세대 전투기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이는 블록3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분담금만 안 내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자 한국은 KF-21에 대해 적극 홍보하며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는 사우디에서 열린 월드 디펜스 쇼 2024 전시회에 KF-21의 엔진 등 항공 분야의 핵심 역량을 선보이며 차세대 엔진의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전시장 중앙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이 생산하는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능동전자주 4배열 A사 레이더가 자리 잡고 있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성 적외선방해 장비 등의 전투기 핵심 부품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지역 해상에서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잠수함과 해양 유무인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 무인 잠수정, 수상정 등의 해양 유무인 체계 솔루션도 함께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호주로의 수출에 성공해 이제 더 이상의 홍보 없이도 잘 팔리는 국산 엔진까지 장착한 K9 자주포가 중동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되어 시선을 모았습니다. 이번 방산 전시회에 대해 자주 국방을 내건 사우디는 물론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한국은 이들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중장기 협력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KF-21에 대해서는 사우디는 물론이고 태국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30년 이상 운용한 F5를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해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를 최대 8대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태국이 공군기지 보완, 이착륙, 유지보수, 인력 등의 측면에서 F-35의 도입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고 발생으로 항공기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예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태국의 F-35 구매 제안을 거절한 대신 F-16V나 F-15EX 전투기 도입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태국은 이미 F-16 4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미 노후화돼 곧 퇴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국이 미국의 F-35 대신 KF-21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KF-21의 성능은 F-35나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비슷하면서 가격은 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태국은 이미 한국의 카이에 전술임문 훈련기 2대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4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태국 공군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준 전술임문 훈련기로서 이미 한국제 훈련기가 태국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체계의 핵심 기종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태국군이 KF-21을 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나라들이 많은 만큼 인도네시아는 지금이라도 공동개발국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좋은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그동안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95%를 수입해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핵심 소재인 산화갈륨 전력반도체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 3kV급 산화갈륨 전력반도체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화갈륨 전력반도체는 이동 및 양자통신, 전기차,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국가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부품인데요.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기술은 전력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1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어 기존 전력반도체 대비 소자의 가격 경쟁력까지 20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기술을 전력 송배 전망, 고속철도, 데이터센터, 양자컴퓨터, 전기자동차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력반도체 소자는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라 더욱더 의미가 큽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한국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것까지 국산화하다니 일본이 들으면 배 아파할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